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100억이 있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한 재벌이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어디에 기부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 좀 해달라 하고 선물 딱 조사했더니 제 1번으로 나온 게 뭐였을까요? 제 1위가 나였습니다. 나에게 기부해달라. 나에게 기부하는 게 최고의 미래가치요, 투자요, 최고의 선행이다. 내가 가장 절실하게 기부를 원하고 있는데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줘야 할 거 아니냐. 나에게 주시오. 헛것의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래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자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99억 가진 사람은 1억 보태서 100억 만들려고 하고 마이너스 1억인 사람은 1억 받아서 빚에서만 벗어나면 부자가 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빈자나 부자나 다 자기에게 부자가 되게 기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 잘 쓴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 이수영이라는 여자인데 돈을 무려 여기 카이스트에 676억을 기부했습니다. 676억. 3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한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기부를 하겠다고 하고 카이스트에서 이거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도록 기부하겠다 하는 돈. 여자로서 80세까지 혼자 살다가 80세에 그 서울대 법대생인데 법대 나온 그 남자와 첫사랑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도 법조인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 우선 당신들은 100억이 있다면 했는데 현실을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나 있습니까, 돈이? 자, 우리나라 평균 자산을 보니까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억 6천이었습니다. 3억 6천. 그런데 평균 가구당 그렇습니다. 가구 원수는 약 2.5명 정도였습니다. 이건 2018년 기준인데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2050가구였습니다. 2050가구에서 5,100만 정도 본다면은 가구당 이렇게 2.5명이 살고 그 한 가구당 1가구당 자산이 얼마냐? 3억 6천이었습니다. 순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1인당 2.5명이었죠. 1인당은 1.45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 4,500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4명 가구다. 그러면 6억 안팎. 그 정도 있으면 평균 자산입니다. 자, 그 정도 벌었습니까? 그렇게도 돈을 벌려고 집을 사려고 자식 새끼 때문에 자기 노후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벌었냐고요. 이게 평균 나오는 겁니다. 통계. 제가 이 가구조사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1인당 막 태어난 사람이나 지금 죽는 사람이나 1억 5천이면 본전 인생 됩니다. 평균 인생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 인간 홍길동은 이렇게 1억 5천 순자산 지니고 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길순이 1억 5천 자산 타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부자 가구와 가난한 가구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편차가 아주 클 겁니다. 그 10배만 더 벌어서 1인당 15억이면 부자인 겁니다. 그래요. 1억만 돼도 평균 좀 이하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인생은 아니니까 흑자 인생인 셈입니다. 적자 인생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뭐 1,000억을 벌었는지 몇천억을 벌었는지 기부만 해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수영은
네, 이름 써야 되죠. 그 유명한 이수영 여자입니다. 현재 83세입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도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카이스트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왜 카이스트일까요? 카이스트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 출신들이 일을 잘하고 80세까지 봤으니까 서울법대 나온 사람으로서 자기 서울대에 기부하지 않고 카이스트에 기부했다는 것은 서울대에 견주어서 자기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저기 나눠주지 않고 또 지방대 여기 전북만 해도 아마 2년제 4년제 합치면 20개 안팎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학이 지금 학생이 안 모여서 1억이 아쉽습니다. 2억이 아쉬운데 그 많은 대학한테 나눠주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몰아줬습니다. 가능성 있는 곳에.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연구비로 써서, 이건 장학금보다도 연구비로 써서 노벨상을 타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대개 노벨상 중에서도 과학 분야다. 화학, 물리, 생리의학 이렇게 과학 분야가 있죠. 그 분야에서 노벨상을 탈 수 있도록 이 기부금을 쓰라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원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 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법인이나 대학에서 원하는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이수영 씨는 그동안 무엇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느냐? 기자, 그리고 목축, 목장, 다음에는 부동산 개발. 이 참 우리나라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뭐니 해도 땅으로 돈 벌었습니다. 땅거리고 사는 사람들 되게 땅으로 번 사람들이지 집으로 번 사람들이야 작은 부자들입니다. 몇억 부자, 몇십억 부자지 땅 부자들이 되게 이렇게 몇백억, 몇천억입니다. 그리고 그 땅 부자들은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까지 조사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했고 그 전에 이렇게 목장을 했는데 그 목장이 역시 기자하면서 이제 같이 했는데 또 이게 도로가 나고 개발이 되면서 돈을 벌었고 그 뒤에 이게 아마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했습니다. 80세까지 혼자 살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결혼 상태이긴 한데 그 같이 결혼한 이 첫사랑 서울법대생도 법조인인데 하라. 가족이 되게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조카가 걸리고 사촌이 걸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물론 밥줄이야 마련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거액은 대다수는 카이스트에다 기부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그만큼 그동안 성과를 냈고 그동안 경영을 튼실하게 했고 자기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리라고 받고 그리고 미래 산업, 미래지향적인 대학이어서 작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어서 국제화 시대에 이 글로벌 시대에 자기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기부한 겁니다. 사실은 대학에다 이렇게 기부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장학금을 줬는데 그가 몇백억 장학금을 투자했는데 그 장학 혜택을 받은 사람한테 아니면 교수한테 자기가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준 사람은 물론 오른손이 준 걸 왼손도 모르게 줘야 하는 게 기부이고 진정한 기부는 그것이고 그 사람도 그걸 기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좀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누구 장학금이다. 이를테면 제 장학금이다. 정영기 장학금이다. 그러면 정영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그 돈을 목적에 맞게 장학 혜택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린 학생들이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기부 릴레이가 일어나도록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후배에게, 더 가난한 사람에게 줄 만한 정신을 가진,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 장학금이 있고 이렇게 그 특별 장학금이 있고 빈부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특수 목적 장학금이라든가 이 장학금 그것도 이제 또 누구 주라는 또 제한을 하는 수도 있고 얼마나 장학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줍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주는 장학금이 있고 이를테면 어디 의대에 들어온다 가천의대 같은 데는 그 이길려가 그렇게 주죠.
가천에대 들어온 사람은 기숙사비나 등록금을 받지 않죠. 그런데 부자가 성적 좋아가지고 여기 의대에 들어왔는데 그 혜택까지도 누리면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이 줘야지. 그렇지 않다. 일단 그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어디 가서는 세계적인 그 뭐랄까요, 이 기부자, 기여자, 적어도 누구한테 뭔가는 이바지할 것이다.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되게 연구비로 주었는데, 이 연구비라는 것도 사실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 연구비 얼마나 또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버는 사람의 이 쓰라림, 이렇게나 벌었으니까 뭐 그 돈 그 중에 조금 허투루 쓰면 어때? 하는 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아는 사람은 허투루 쓰지 않는데, 이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 뭐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특징이 있는데, 정치인들 특히 그냥 몇 억 버는 것도 벌벌 떨리는 일인데 뭐 몇 조, 몇십 조를 우습게 하는데 돈을 벌어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번 정권에 있는 이 시민단체 출신들, 운동권 출신들도 특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대학에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심스럽다니까요. 그 교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혜택을 누리는 어떤 연구원이나 연구조교나 연구 교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 돈을 대학에 주는 게 옳으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수영은 일단 대학 중에서는 자기가 나온 서울대보다 카이스트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이 돈을 노벨상을 탈 만한 획기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 연구비를 받고 그 연구비로서 그런 연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장기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혜택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거룩한 천사죠. 이런 사람이 바로 천사입니다. 저는 뭐 정치인들, 정치하는 여자들, 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는 해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냈네. 여러 신문, 제가 스크랩했는데 신문 7개 보는데 뭐 여기저기 이 선행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정치하는 여자들 이야기만 하지, 이렇게 거룩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조명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인생 성형에서는 이 삼류 인생에서 지방대 나와서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돈을 벌어서 피 같은 돈을 거룩하게 쓰는 여자, 특히 이 카이스트에서 그동안 기부를 많이 받았는데, 이 좋은 대학에 돈이 모이잖아요. 나쁜 대학에는 기부 안 줍니다. 그 돈 경제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까지 기부한 사람 중에 최고 많이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제가 한의사라든가, 여기 원광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전북에 있죠. 익산에 있는데 원광대 나온 미래산업의 정문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300억을 이 카이스트에다 기부했습니다. 원광대에다 기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도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사업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사업적 측면에서 대학을 받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돈 벌어보는 사람들, 부자의 안목, 그 시력은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도 카이스트에다 300억을 기부했다고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이 기부받은 것만 해도 막 수천억 될 겁니다. 수천억이면 전라북도에 있는 그 아마 대학 몇 개는 인수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처럼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목해서 거기에다가 몰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 노벨상 비교를 하면, 여기서 이수영이 노벨상 지목을 했는데, 노벨상에서 일본 관련자, 그 다음에 한국 관련자, 지금 뭐 반일 이야기하죠. 정치하는 친구들이 반일 이야기해가지고 민족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얍상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반일 외치는 사람, 뭐 죽창가 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일본하고 실제로 맞붙으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간다? 그거는 지금까지 구한말 때나 임진왜란 때나 입으로 외친 사람들이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면 정말 말도 안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노벨상 받은 일본 관련자가 노벨상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으로 따지면 25명이지만 일본 관련자는 30명입니다. 우리나라 관련자 1명입니다. 노벨상이잖아요. 그것도 그 평화상 김대중 이것도 좀 말썽이 있잖아요. 뭐 사실은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고 어찌됐든 로비다 뭐다 받을 만하니까 준 건데 일본이 이렇게 30명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국적자만 해도 25명이라고. 이 중에 25명 중에 과학 분야가 22명입니다. 단일 외친다고 표는 몇 개 올지 알지만 그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일본을 알아야 됩니다. 지일. 그래야 그 길,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수영 씨는. 그러니까 일본의 10분의 1이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받으려면 카이스트에다 줘야 되겠다 하고 그 돈을 그 평생 번 수백억을 돈 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돈 쓰는 게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건 더 어렵습니다. 미래를 보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가 준 돈이 제대로 쓰여서 정말 카이스트에서 훌륭한 학자를 길러내고 그리고 그 과학 분야에서 요새 바이오다 뭐 이거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들 사실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카이스트에서 뭔가 그 외국에 가서 또 첨단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옆에 있는 그 또 연구실하고 이렇게 산학 협동도 하고 괜찮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죠. 이를테면 단과대학으로 따져서는 종합대학과 통틀어서는 우리나라 한 380여 개 있는 2년제, 4년제 통틀어서 최고의 대학으로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부금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아무튼 밥 잘 사는 누나, 돈 잘 쓰는 언니, 그렇게 개인에게 쓰는 여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사실은 아까 1인당 우리나라 자산이 1억 4,500만인데 이 중에 남녀를 통틀어서니까 여자로서는 만일 단일적으로 3억만 벌었어도 대단한 겁니다. 여자 혼자서는. 그런데 그 수백 배를 번 이수영은 그 돈을 얼마나 거룩하게 썼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보면 뭐 몇 억 아끼려고 청와대 자리 같은 몇 억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자리는 일시 잡고 집값은 영원하다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말로는 안 그러죠. 말이야 무슨 거짓말을 못합니까? 그 친구들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렇게 순진하면 돈 못 법니다. 그렇게 순진하면 사기당입니다. 그렇게 그 진정성의 여부를 알아보지 못하면 속고 또 속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이수영 그 돈 번 것을 카이스트에 집어넣는데 이 여자야말로 정말 돈 잘 쓴 여자라는 게 길이 드러나도록 이제 큰 숙제를 카이스트가 안 왔으니까 그래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돈 쓴 사람 얘기는 안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여자들이 얼마나 명품이다 뭐다 이런 데로 돈 쓰러 가는 수는 많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돈 쓴 이 여자 이수영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가 대한민국 살립니다. 카이스트의 최고의 기부자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가 페미니스트고 여성주의자고 강단 페미니스트나 이 정치 페미니스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사 페미니스트, 사이비 페미니스트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처럼 여러분들도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 성형의 승자입니다. 오늘은 그 필통 뭐 아주 평범합니다. 이게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이 난처, 그래요. 이 질환지초, 질환지교 여자들의 사귐을 그렇게 얘기하죠. 이수영 같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질환지초죠. 난처.
이런 필통 듬직하게 살아서 돈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